이 10페이지라고 써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될 거야.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나오는데, 물리 변화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변화. 예를 들자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뭐가 변했냐? 상태가 변했죠. 우리 과학에서 상태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고액기, 그지? 고액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고체였던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됐어. 자, 그렇다고 해서 얼음과 물이 완전히 서로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완전 다른 물질로 바뀐 거야? 얼음이 물로 되면서?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얼음을 먹든 물을 먹든 맛은 똑같고, 다만 고체냐 액체냐의 차이죠. 안 그래? 만약에 초콜릿이 녹았다. 자, 녹기 전에 초콜릿과 녹은 초콜릿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체였던 게 녹아서 액체가 된 거지. 먹어보면 맛도 똑같고, 그죠? 성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고액기만 변하거나 모양만 변한, 혹은 내가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를 접었어. 그럼 접기 전에 종이하고 비행기하고 다른 물질이야? 아니잖아요. 모양만 바뀐 거잖아, 그죠? 이렇게 성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걸 물리변화라 그래. 자, 물리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질은 그대로. 뭐만 바뀌어?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성질은 그대로 두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리변화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 물리변화에 예가 쭉 나와 있어요. 컵이 깨졌다. 깨지기 전과 깨진 후에 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게 아니죠. 모양만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게 물리변화예요. 종이를 접는 거,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는 거,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고 성질은 그대로. 이게 물리변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시험 봤으니 대답 좀 해보시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뭐라고 불러요? 분자, 그치? 그러면 자, 컵이 깨지기 전과 후 컵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컵이 깨지기 안 변한 거죠. 분자 종류는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모양만 바뀌는 거지. 오케이? 비행기 접기 전과 후 접지 않은 종이하고 접은 종이하고 다른 분자가 된 거야? 아니야. 종이 분자 똑같은 거야. 다만 모양이 바뀐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 그러면 얼음 분자하고 물 분자가 완전히 다른 분자가 된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분자예요. 다만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었을 뿐, 분자가 변하는 게 아닌 거야. 즉, 얘네들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물리 변화를 해도 뭐가 안 바뀌어?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뀌기 때문이야. 왜 성질이 안 변하냐?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자 종류는 그대로인데 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인가? 자, 내가 만약에 얼음하고 물을 예시로 들어주면, 얼음 분자가 이런 느낌이라면, 자, 고체는 우리 중1 때 배우죠? 고체는 이렇게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 근데 이게 녹았어? 물이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일 뿐, 이 분자랑 요 분자는 똑같은 분자인 거예요. 분자 종류는 그대로고, 자, 잘 봐. 얼음에서 물이 됐어? 분자 종류는 그대로고 무엇이 바뀌었어? 뭐? 상태. 자, 좋아요. 조금만 더. 지금 이게 상태가 변한 건데 분자의 무엇이 변하여 상태가 변한 것일까? 쟤는 규칙적이고 얘는 좀 불규칙하게 됐어. 이거 뭐가 변했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분자의 배열이 변했다고 표현하는 것.
배열. 분자 배열이 변해서 상태가 변한 거야.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 변화예요. 이해했습니까? 종류는 그대로 있고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것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은 그대로고 상태나 모양이 바뀌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물리 변화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구나? 분자구나. 우리 이거 이번에 시험 봤잖아.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분자라고. 맞죠? 오, 좋아요. 이게 물리 변화. 아, 쉽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확산은 우리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중1 때 배운 건데 중1 때. 확산이 뭐였게? 중1은 너무 옛날이야? 기억이 전혀 없어요? 확산이 뭐야? 네. 자, 내가 여기서 향수를 칙 뿌려. 난 여기서 향수를 뿌렸는데 조금 있으면 저 교실 끝에서까지 냄새가 나. 자, 어떻게 된 거야? 향수를 이루는 분자가 어디까지? 저 뒤까지 간 거예요. 가만히 냅뒀더니 스스로 움직여서 저기까지 갔어. 우리 이런 걸 확산이라 그러죠. 가만히 냅두면 입자, 분자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확산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분자가 퍼져나갔다고 해서 분자 종류가 바뀐 거야? 아니죠. 그냥 얘네가 멀리 퍼진 것일 뿐. 이런 것도 다 물리변화에 속한다는 거지. 오케이. 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다. 우리 이거 혼합물 할 때 했잖아요. 물에다가 설탕 녹여서 설탕물 만들었어. 혼합물이 된 거죠. 그렇다고 설탕의 성질이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뀐 거야? 아니잖아요. 설탕 성질 그대로, 물 성질 그대로 그냥 섞인 거. 이런 게 다 물리변화라는 거죠. 성질은 그대로 있고 뭔가 배열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반면에 이번에는 화학 변화를 한번 얘기해보지. 내가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걸 접는 건 물리 변화지만 내가 여기 불 붙였어. 그래갖고 얘가 활활 타갖고 빛과 열을 막 내면서 탄 다음에 쟤만 남았어요. 자, 태우기 전과 태운 후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태우기 전에 종이, 다 태우고 나서 쟤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완전히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게 화학 변화예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자, 그래서 일단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 여기 보면 양초가 탄다, 종이를 태웠다, 메테인 가스가 연소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뭘 태운 거죠? 불 태운 거. 뭐에다가 불 붙여서 태웠다. 우리가 이런 걸 연소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연소예요. 여러분, 연소는 기본적으로 다 뭐? 화학 변화예요. 뭔가 불 태웠다? 이러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런 게 화학 변화. 완전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고, 앙금 생성, 요게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걸 배워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바뀐 걸로 지금 배우잖아요. 바뀌면서 요 앙금이 사라졌어요. 앙금은 뭐냐면 이쪽도 투명한 액체, 이쪽도 투명한 액체,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이 섞으면 갑자기 막 안에서 색깔이 있는 이런 알갱이들이 생기는 반응이 있어요. 이런 걸 앙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외워야 됐어.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보였는데 섞으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막 생기더라. 이거 다 화학 변화다.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발포 비타민 알아요? 물에다가 비타민 집어넣으면 막 깊어 나오는? 이 물에 넣으면 얘가 물에 녹으면서 뭔가 기포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화학 변화고, 그 다음 이거 달걀 껍데기에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 부글부글 나오는 거. 이거 뭐 배울 때 했더라 우리? 암석 배울 때 하지 않았어요? 그 방해성과 뭐 비유할 때, 방해석과 석영 구분할 때 염산 반응했었던 혹시 기억나나? 염산 떨어뜨렸을 때 방해석이라는 애는 막 부글부글 기포가 발생하는 그 기체의 정체가 이산화탄소였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근데 이 달걀 껍데기하고 그 방해석이라는 애가 성분이 똑같아요.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얘가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부글부글 나오거든요. 없었던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걸 화학변화라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생고기와 불에 익힌 고기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생고기와 불에 익힌 고기, 자, 색깔도 다르죠? 냄새도 다르죠? 맛도 다르죠? 이거는요, 불에 익히면서 완전히 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성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날계란과 계란 후라이. 날계란은 막 흰자가 투명하고 이런데 이거를 후라이팬에 익히면 어떻게 돼요? 흰자가 하얗게 되죠? 이거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뀐 거예요. 성분이 아예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화학변화예요. 익지 않은 과일과 익은 과일, 맛 다르죠? 색깔 다르죠? 맛이나 색깔이나 냄새가 변했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냄새, 색깔, 맛, 이 변하는 경우 이거는 완전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없었는데 다른 물질로 바뀌는 현상을 화학변화라고 해요. 화학변화는 성질이 완전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여러분, 그러면 왜 성질이 변하겠어요?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바뀐다는 소리야? 분자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번에 우리 물 분해 실험 했으니까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잖아요? 물이 이렇게 생겼죠.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이게 우리가 아는 물 분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산소와 수소로 나누려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자, 산소는 산소끼리, 수소는 수소끼리, 얘네가요 결합해 있던 게 다 끊어져 가지고 짝을 바꿔서 새롭게 변해버려요. 자, 이게 반응하기 전, 저게 반응한 후 분자의 종류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해버렸죠. 여기는 물 분자였는데 저기는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완전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자의 종류가 변하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변화? 화학변화. 이해했습니까? 이게 화학변화. 그래서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연소, 뭔가 불 질러서 불태워버리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색깔, 냄새, 맛이 변하는 경우, 혹은 기포가 막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한다, 탄산칼슘에 염산 떨어뜨렸더니 부글부글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봐봐, 얘는 분자 종류가 변했죠? 아까는 분자 종류는 안 변하고 물리변화할 때는 배열만 변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분자의 종류가 변해버리는 케이스고, 그 다음 이 분자를 이루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불러? 이 하나하나가 원자죠. 입자는 분자와 원자를 다 합쳐서 부를 수 있는 게 입자고요. 이 덩어리는 분자, 요 하나하나는 원자죠. 지금 잘 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원자의 종류는 봐. 큰 알갱이 2개, 저쪽에도 큰 알갱이 2개, 여기 작은 알갱이 4개, 저쪽에도 작은 알갱이 4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럼 변한 게 뭐예요? 분자의 종류가 변했고, 또 원자의, 자, 원자가 누구랑 붙어 있냐가 변했죠. 맞습니까? 누구랑 결합해 있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 원자 배열이라 하면 뭐? 원자가 누구랑 붙어 있냐?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새롭게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화학 변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화학 변화에 다시 써볼게요. 화학 변화가 성질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 변하기 때문이냐? 일단 분자의 배열이, 분자의 종류가 변해버려요. 또 뭐가 변하죠? 분자의 종류가 변한 이유는 원자 종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잘 생각해봐. 원자 종류는 안 바뀌었죠. 다만 원자의 배열이 변했죠. 아까 물리변화에선 분자의 배열이 변했었어요. 근데 여기선 원자 배열이 변하는 거예요.
원자 배열이 바뀌어버리면 분자 종류가 변해버려요. 완전 다른 물질이 되는 거지. 구분하겠어? 분자 배열이 변했다랑 원자 배열이 변했다랑 구분하겠니? 뭐가 다른지? 안 된다고? 서준, 돼 안 돼? 분자 배열이 변했다와 원자 배열이 변했다.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 변화예요. 봐봐. 여기 물이 있었어. 실제로 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물 분자가. 물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수증기, 액에서 기로 바꾼 거예요. 자, 상태가 변했죠? 액체였을 땐 이랬어요. 기체가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액체랑 기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비교해봐. 분자 종류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뭐가 바뀌었죠? 분자의, 그러니까 분자의 상태라는 표현은 안 쓰고 배열이 변했죠.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한 거지. 액에서 기로. 맞죠? 얘네는 그나마 좀 가까운데 거리가 훨씬 멀어졌잖아요. 하지만 분자 종류는 그대로. 이게 물리 변화. 자, 근데 화학 변화는 이런 거야. 물을 산소와 수소로 쪼개버렸다. 자, 물 분자 이렇게 생겼는데 산소와 수소로 쪼개니까 저렇게 됐어. 완전 분자 종류가 바뀌고 원자가 누구랑 붙었냐? 이게 변해버렸죠. 원자 배열이 바뀌어버린 거지. 자, 하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화학 변화에서도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게요? 성질은 바뀌죠. 이 물 분자일 때랑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바뀌었을 때랑 성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화학 변화에선 성질이 바뀌어요. 둘 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둘 다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종류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물에서 수소, 산소로 뭐라고? 원자. 자, 요 빨간 산소 원자와 하얀 수소 원자가 아예 다른 원자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원자는 그대로죠. 근데 누구랑 결합했냐가 달라졌을 뿐 원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물리 변화에서 화학 변화에서 모두 변하지 않는 거 아이고 이건 아니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건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 안 바뀌어요. 이해했습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 배열만 변하고 나머지 건 안 변해요.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변해서 분자 종류도 바뀌어버리고 물질의 성질도 바뀌어버리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야. 그럼 결국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라면 무엇이 안 변하게? 아까 이 그림 기억해요? 이게 변하기 전, 이게 변한 후, 이게 지금 화학 변화잖아요. 이쪽과 저쪽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죠.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질량은 안 변했겠죠. 그냥 야 누구랑 짝지었냐 짝이 바뀌었을 뿐 애들 개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이때나 저때나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겠지. 물리 변화는 분자 자체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질량이 유지되고 화학 변화는 분자가 변해도 안에 있는 알갱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결국 질량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짝만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모두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 유지되고요. 물질의 질량, 이거 절대 바뀌지 않고 유지돼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 변하지 않는 거 1번 원자의 종류와 수, 2번 물질의 질량. 왜? 원자는 그대로니까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짝만 바꾸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즉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원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원자는 절대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뒤로 가시면 아하,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는 안 변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절대가 아니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봐요. 수소와 산소를 합쳐서 물이 되었다. 수소와 산소를 합쳐서 물이 되었다. 반응 전에 수소 원자 몇 개? 4개. 반응 후에 수소 원자 몇 개? 4개. 반응 전에 산소 원자 몇 개? 2개. 반응 후에 산소 원자 몇 개? 2개. 여러분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반응 전에 총 분자 몇 개? 3개. 수소 둘에 산소 분자 하나에서 3개. 반응 후에 총 분자 몇 개? 2개. 물 분자 2개. 분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었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자는 바뀌면 안 돼요. 분자는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자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써볼 거예요. 자, 수소와 산소를 합쳐서 물이 되는 거를 식으로 표현할 건데 반응 전에는 화살표보다 왼쪽에 쓰고 이걸 반응물이라 그래. 반응한 후 거는 오른쪽에다 쓸 겁니다. 이걸 생성물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다 화학식으로 바꿔요. 여러분, 수소를 H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수소는 H 맞잖아요, 선생님. 왜 H로 쓰면 안 될까요? 이게 성질이 없어서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가 H라고 해서 정말 수소 원자가 H 혼자 딸랑 이렇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실제로 안 다녀요. 원자는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한다, 기억나? 원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해 아저씨. 그래서 원자는 항상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싶어요. 왜? 그래야 안정하니까. 똑같은 애 둘이 붙든 다른 애들끼리 붙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원자들은 여럿이 붙어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정하니까. 물론 가끔 아닌 애들도 있죠. 누구였어 그게? 혼자 다니는 애들 몇 쪽? 18쪽. 걔네는 예외적인 거고요. 보통은 혼자 안 다닐라 그래요. 그래서 수소라고 해서 H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수소가 H 혼자 다니지 않아요. H2 둘씩 붙어 다니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쓸 때는 실제로 다니는 형태로 써야지. 원소 기호만 딸랑 쓰시면 틀려요. 그래서 수소하면 H 아니고 H2. 산소 아니면 O 아니고 O2. 자, 물 당연히 H2O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쓰면 자, 화살표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여러분, 왼쪽에 수소 원자 몇 개? 원자로 물었어요. 내가 왼쪽에 수소 원자 몇 개? 2개. 오른쪽에 수소 원자 몇 개? 2개죠. 자, 왼쪽에 산소 원자 몇 개? 2개. 오른쪽에 산소 원자 몇 개? 1개. 산소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응하기 전과 반응 후에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돼. 누구랑 손잡았냐만 바뀌는 거지 원자 알갱이의 종류와 수가 이렇게 2개에서 1개로 줄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 앞에 무슨 숫자? 앞에 개수라는 걸 맞춰요. 자, 이렇게 앞에 숫자를 맞춰주면 여러분 화살표 기준 잘라요. 화살표 왼쪽 반응물에서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H2가 2개면 원자로 총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잖아요. 반응 후에 수소 원자 몇 개? 4개죠. 반응 전에 산소 원자 몇 개? 2개죠. 반응 후에 산소 원자 몇 개? 2H2O니까 2개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전후에 수소와 산소 원자 수가 다 똑같이 맞춰졌죠.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1이 있는 건데 우리 일자는 생략하고 안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1은 빼고 쓰는 거예요. 요 앞에 붙어 있는 큰 숫자를 반응식의 뭐다? 개수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이유는 앞뒤에 뭐가 바뀌면 안 되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면 안 되니까. 분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자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원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지금 받은 프린트를 앞에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정리해 볼게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한다. 무슨 변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이렇게 쓰시고, 요 물리 변화의 예, 우리 많이 했어요. 뭐 있죠? 컵이 깨졌다. 좋아요. 또 엄청 많이 했는데, 얼음이 녹았다, 초콜릿이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이거 다 물리변화 아닙니까? 종이를 접었다, 캔을 찌그러뜨렸다. 이거 다 물리변화 아니냐고요. 이런 것 중에 아무거나 2개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어떤 물질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돼버렸어요. 무슨 변화? 화학 변화. 좋아요. 자, 그러면 화학 변화의 예,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 뭐 했죠? 종이가 불타는 거. 연소는 다 이거라 그랬어요. 종이를 태웠다. 혹은 과일이 익었다. 철이 녹슬었다. 모양, 아니 색깔, 냄새, 맛이 변하면 이거 다 화학 변화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쵸? 됐습니까? 자, 이런 거 2가지 써두시면 되고, 빈칸. 여러분, 물리변화부터 갑니다. 물리변화하면 물질의 성질 변해요, 안 변해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왜? 누구 배열만 바뀌니까. 분자 배열. 그렇죠. 원자들 그대로 있고요. 분자 배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분자 종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원자 배열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안 변해요. 성질도 안 변해요.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물리 변화는요,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이제 화학 변화로 가볼까요? 화학 변화는 성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 누구 배열이 바뀌어요? 화학. 자, 입자의 이름 정확히. 원자. 원자냐 분자냐를 명확히 해야 돼요. 여기서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버리면서 뭐가 변해요? 분자의 종류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 변하고요. 그쵸? 원자 배열 당연히 변하고요. 물질의 성질 당연히 변하고요. 질량 변해요, 안 바뀌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안 변해요. 왜? 원자 종류는 그대로고 짝 바꾸기만 한 거니까. 전체 질량은 그대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반응식인데, 원래는 1은 생략하는 거지만 우리 맞추기 연습을 하기 위해 괄호 안에 1도 넣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오시고 앞으로 개수 맞출 때 이 방법 그대로 맞추셔야 돼요. 다르게 하면 안 되고,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 방법을 따라오세요. 자, 앞에 숫자를 맞추래요. 그러면 일단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르세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반응물. 오른쪽을 생성물. 기억나죠? 반응물, 생성물 나눠서 맞출 거예요. 자, 순서는 항상 CHO, CHO, CHO 순서로 맞추시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순서? CHO. 근데 여기는 C는 없으니까 누구부터 맞추면 되겠어요? H부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H를 쓰시고요. 반응물의 수소 원자 몇 개? 2개. 자, 맞추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성물 지금 수소 원자 몇 개? 2개. 자, 맞춰져 있어, 안 맞춰져 있어?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반응 전에도 2개, 반응 후에도 2개면 이미 개수가 맞잖아요. 그죠? 자, 수소 됐으니 그 다음 누구 맞출 차례예요? 산소. 항상 CH5 순서예요. 산소 반응 전에 원자 몇 개? 2개. 자, 반응 후에 지금 산소 원자 몇 개? 1개.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반응 전에 2개인데 반응 후에 하나야? 하나 어디 갔는데? 이러면 안 돼요. 반응 전에 2개였으면 반응 후에도 몇 개? 2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반응 후에 산소 원자 2개로 바꿔주려면 숫자를 얼마 붙여주면 되겠어요? 앞에 2를 붙여요. 여러분 조심하실 점. 조그만한 숫자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건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큰 숫자만 여러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2를 붙이는 순간 얘 2개, 얘 2개는 맞아졌어요. 대신 누가 변해요? 이게 바뀌어요. 2개였던 게 몇 개로? 수소가. 반응 후에 수소가 몇 개로 바뀌어요 지금? 4개. 그럼 반응 전에 수소가 2인데 반응 후에 4? 말도 안 돼. 여기가 4개면요. 여기도 4개 돼야 돼요. 얘를 4개로 바꿔주기 위해 앞에 어디다가 숫자 또 붙이면 돼요. 어디에 2? H2 앞에 2를 붙이시면 2H2에서 4개가 되고. 그럼 보세요. 수소 넷, 산소 둘 다 맞아졌죠? 그럼 나머지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여기는 원래는 1은 안 쓰는 거지만 여기 맞추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맞추는지. 이걸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꼭 자 해보세요 하면 세로로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쫙 써놓고 반응 전에 수소 둘, 산소 둘 이렇게 세로로 맞추는데 그러지 마요. 이러다가 실수해요. 가로로 수소 하나 맞추시고 얘 둘 맞추신 후 똑같네. 그 다음 산소 넘어가서 얘 둘 얘 하나 안 돼. 이거 2개로 늘리려니까 앞에 2 붙이고 아이고 얘가 변해버렸어. 그럼 얘도 늘려야지. 앞에 2 붙이고 이렇게 가로로 맞추고 넘어가세요. 세로부터 채우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음 거 하나 더 연습해보죠. 자, 자르세요. 화살표 기준으로 자르신 후 제가 무슨 순서로 맞추랬죠? 항상? CHO. 근데 여기 CHO가 아닌 애가 있어요, 선생님. Mg, 마그네슘. CH, 이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CHO가 아닌 놈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걔부터 우선 맞추세요. 그리고 남은 CHO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CHO가 아닌 놈이 있죠? 걔부터 맞추세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마그네슘 쓰시고요. 지금 반응 전에 왼쪽에 마그네슘 몇 개? 1개. 오른쪽에 마그네슘 몇 개? 1개. 자, 일단 건드릴 필요 없죠. 내비두세요. 그리고 이제 산소 맞출 차례예요. 왼쪽에 산소 몇 개? 원자로 2개. 오른쪽에 산소 몇 개? 1개.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나 이거 2개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디에 숫자 붙여? 산소 앞에요? 지금 누구를 2개로 바꿨어요, 제가? MgO 앞에 2를 붙여야 여기 산소가 2개 되는 거죠. 맞습니까? 대신 여기에 2 붙이는 순간 누가 바뀌어요? 얘가 2개로 바뀌죠. 왼쪽에 하나인데 오른쪽이 2개가 돼버렸어. 그럴 수 없지. 그럼 여기도 2개로 바꿔줘야 돼요. 어디에 숫자 붙여요? Mg 앞에 2까지. 그럼 둘 다 맞아졌죠? 그럼 나머지 1 채우고 끝. 원래는 1 안 쓰는 건데 여기 맞출 때만 쓰는 걸로 합시다. 됐습니까? 어떤 식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개수예요. 이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번 잘라요. 누구부터 맞출 거예요? N.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H예요. N 몇 개? 2개. 오른쪽에 N 몇 개? 1개. 돼, 안 돼? 안 돼요. 나 이거 2개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 숫자 붙여요? NH3 앞에 몇? 2를 붙여야 2N 해갖고 N이 2개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수소 마실 거예요. 왼쪽에 수소 몇 개? 2개. 오른쪽에 수소 몇 개? 아니죠. 내가 이미 2를 붙였잖아요. 내가 붙인
앞에 숫자까지 다 봐야 돼요. 몇 개? 6개인 거예요. 총 6. 반응 전엔 2개인데 반응 후에 6개로 늘었어? 이럴 순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숫자 붙여요? H2 앞에 몇? 그렇죠. 3 붙여야 3, 2, 6 해서 6개가 나오죠. 그럼 둘, 6, 6, 딱 맞아졌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라니까 왜 지 멋대로 하지? 잘라요, 일단. 그리고 여기 CHO 있죠? 아니, 여기 C2는 왜 붙여요?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탄소가 2개다라는 의미지. 그럼 얘가 2개다 이렇게 붙이는 거지. 여기 C2를 왜 붙여요? 원소 기호만 쓰는 거예요. 개수 맞출 때. 탄소 2개. 오른쪽에 탄소 몇 개? 오른쪽에 탄소 총 몇 개? 몇 개? 1개, 그죠? 여기 둘인데 여기 하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워요. 2개로 바꾸자니 여기 2를 붙여야죠. 한 줄씩 다 맞추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숫자를 2로 바꿨으면 바꾼 이유가 있어야죠. 앞에 2가 붙어야죠. 그리고 여기 수소 왼쪽에 수소 몇 개? 왜 다 5개 써요? 여러분, 여기 수소 5개,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있는 원자수 다 더하는 거예요. 짝대기 왼쪽에 원자수 다 더하시는 거라고요. 왼쪽에 수소 몇 개 있어요, 총? 6이에요, 6. 여기 5에 여기 하나 합쳐서 6인데 왜 다 5개로 써요? 이 수소는 왜 다 갖다 빼먹어요? 전체 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 수소 6. 그 다음 오른쪽에 수소 몇? 2개죠, 지금 2개. 6인데 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 몇 개로? 6개로 바꾸려면 이 앞에 숫자 몇 붙어요? 3붙어야 3, 2, 6, 6개가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 산소 이쪽에 몇 개? 산소도 다 세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산소는 다 세시는 거라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총 다 해서 몇 개? 3개! 오른쪽에 산소 몇 개를 셀 때 여러분, 내가 이미 앞에 이 숫자를 붙였죠. 이미 내가 붙인 숫자까지 다 고려해서 세는 거예요. 여러분, 이 CO2면 저기 총 산소가 몇 개예요? 이 CO2면 총 산소 원자만 4개죠. 3H2O면 저기만 총 산소가 몇 개예요? 3개, 합쳐서 7개! 여러분, 내가 앞에 붙인 숫자까지 다 고려해서 세시는 거예요. 숫자 붙였으면. 알겠어요? 그럼 3개, 7개니까 이쪽을 7으로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7이 되냐? 여기 하나에 여기 둘이 있으니까 이 앞에 3만 붙이면 3, 2, 6, 6개 플러스 1에서 7이 되잖아요. 그럼 다 맞춰줬잖아요. 2, 2, 6, 6, 7, 7. 빈대는 1 채워놓으면 끝. 왼쪽에 있는 건 다 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숫자를 붙여놨으면 그 다음부터 숫자 붙인 것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밑에 거도 보시면 일단 잘라요. 무조건 순서는 뭐예요? CHO. 여기 딱 CHO 3개 있잖아요. 자, 왼쪽에 C 몇 개? 2개죠. 오른쪽에 C 몇 개? 1개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거 몇 개로 붙이고 싶어요? 2개로. 그러려면 어디에 숫자 붙여요? 여기에 2를 일단 붙여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 왼쪽에 H 몇 개? 2개. 오른쪽에 H 몇 개? 얘는 안 건드려도 되죠? 얘 이미 2개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비두시고 산소로 가란 말이에요. 왼쪽에 산소 몇 개? 2개. 오른쪽에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다 세야 돼요.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이 앞에 2를 붙여놨으니 이것까지 여러분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고요. 이 CO2에만 산소가 몇 개? 여기에만 벌써 4개에다가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아직 숫자 안 붙인 건 1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미 숫자 붙인 건 붙인 것까지 계산하고. 그래서 총 5이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어디를 건드려야 돼요? 얘를 건드리셔야 되잖아요. 얘를 5개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2개를 5개로 바꾸려고 하니 얘가 O2죠. O2. 그럼 여기에 앞에 얼마를 곱하면 2를 5로 바꿀 수 있어요? 분수 써도 돼요. 2분의 5를 붙여요. 분수를 일단 써서 맞춘 다음, 분수 써도 돼요. 맞춘 다음, 원래는 개수의 분수를 안 써요. 맞출 때만 분수 쓰시고
다 맞춰졌잖아요. 5. 그러면 다 얼마씩 곱해? 분모에 2씩 곱해서 분모를 없애시면 돼요.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 2씩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일단 맞출 때는 분수 쓰시고 다 맞춰졌어? 그럼 분모 곱해서 분모를 없애시면 돼요. 분모를 다 똑같이 곱해서. 그래서 2, 5, 8, 2 여기까지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4구나. 미안해요. 4구나. 제가 산소수 4개를 써놓은 걸 개수 4라고 잘못 봤어요. 개수는 2고 산소수가 4개란 뜻이었죠. 그래서 원래 2였는데 다 분모에 2씩 곱해서 2, 5, 4,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맞출 때는 분수 써도 돼요. 그리고 다 맞춰졌으면 분모를 모두 곱해서 없애주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과산화수소가 이제 식을 직접 만들어 볼게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된대요. 과산화수소는 H2O2인 거 우리 이번에 외워서 알죠? 일단 화살표 기준 왼쪽 오른쪽을 채우셔야 되는데 왼쪽엔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 식을 잘 말로 설명된 식을 잘 읽어보세요. 왼쪽엔 누가 들어가겠어요? H2O2 얘가 그죠? 얘가 어떻게 됐대요? 물이랑 산소로 나눠졌대요.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요? 물과 산소가 들어가는데 산소 어떻게 써요? 산소. 그죠? 5가 아니라 O2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얘가 쟤랑 쟤로 나눠졌다. 그럼 얘가 반응물, 쟤네가 생성물이죠. 일단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개수 맞추셔야 돼요. 개수는 똑같아요. 이제 개수는 화살표 쭉 하시고 얘와 얘 순서로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에 수소 몇? 둘. 오른쪽에 수소 몇? 둘. 여기까진 됐죠. 건들지 마세요. 왼쪽에 산소 몇? 둘. 오른쪽에 산소 몇? 이러면 안 돼.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제일 쉬운 방법. 얘를 2개로 바꿔서 여기에 2분의 1을 붙이면 2분의 1 O2 하면 O 하나 아니에요, 결국? 그죠? O 하나, O 하나니까 2개잖아요. 맞춰졌죠? 2. 그런 다음 분수 원래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몇씩 곱해요? 2씩 그냥 곱해서 분수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2, 여기는 1이지만 원래는 1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맞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맞출 땐 분수 쓰시고 끝났으면 분모 곱해서 없애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요? 요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반응식의 앞에 붙은 개수 이제 여기 1이 사실 생략된 거죠. 있지만 우리가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과산화수소 분자 2개를 다 분해하면 물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나와. 이 뜻이에요.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는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 B가 돼요. 쟤네는 2분자 딱 반응하면 얘 2분자 딱 반응하면 저거 2분자 저거 1분자 항상 나오는 비율이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과산화수소 4분자를 싹 분해시켰어요. 물은 몇 분자 나올까요? 자, 과산화수소 2분자 딱 분해하면 얘 2분자 쟤 1분자 나오는 비율인 거예요. 그럼 내가 과산화수소 4분자 분해하면 물 몇 분자 나오는 거예요? 몇 분자? 몇 분자? 4분자. 여러분, 비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얘가 2대2, 즉 얘네는 1대1 항상 같은 비율로 반응하는 거고 얘하고 얘는 2대1 절반 반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거 4분자 싹 분해했어요. 물은 몇 분자 나온다고요? 4분자 똑같이. 왜? 1대1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산소는 몇 분자 나오게 해요? 내가 얘 4분자 분해하면 산소는 몇 분자 나오는 거예요? 2분자. 2대1의 비율로 항상 맞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요 개수가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힌트.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과산화수소 내가 3분자 딱 분해했어요. 3분자. 물 몇 분자 나오게 해요?
세 분자 1대1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산소는 몇 분자 나오게요? 그죠? 2분의 3, 1.5분자. 얘하고는 2대1로 나오는 관계잖아요. 이게 개수의 의미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렇게 화살표하고 식으로 쓴 식을 무슨 식이라 그런다? 이거 무슨 식? 화학 반응식. 다시, 이게 무슨 식? 화학 반응식. 여러분, 화학식은 그냥 화학식 그러면 이런 거 H2O2, 이 H2O 이런 게 화학식이고요. 이렇게 화살표랑 덧셈으로 연결까지 해서 완전히 식으로 만든 건 화학 반응식.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화학식은 그냥 H2O, CO2 이게 화학식.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식은 꼭 뭐를 맞춰라? 앞에 큰 숫자. 이 앞에 큰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수. 이거 왜 맞추는 거다? 반응 전후에 뭐는 변하면 안 되니까. 분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원자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 전후 왼쪽이랑 오른쪽에 원자는 바뀌면 안 돼.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면 안 돼. 그거 맞춰주려고 앞에 숫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춰놓고 나면 이 개수는, 자, 얘네들이 반응할 때 분자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 두 분자 싹 반응하면 물 두 분자에 산소 한 분자 항상 나오는 비율이야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리고 자, 그 다음 만약에 얘네가 반응 전하고 후 얘네들이 전부 다 기체인 경우, 이거는 다 기체일 때만 돼요. 기체인 경우는 이 개수의 비가 뭐도 되냐면 부피비, 요 개수의 비가 부피비도 돼요. 이건 기체일 때만 돼요. 전부 다 싹 기체일 때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요 세 개가 다 기체다라고 문제에 써 있다면, 기체다라고 써 있다면 여기 2하고 2잖아요. 만약에 H2O2, 자, 부피로 10리터 반응시켰다. 10리터. 싹 얘를 10리터 전부 분해하면 H2O 몇 리터 나오고. 여러분, 앞에 숫자, 개수 B가 2대2, 즉 1대1이에요. 그럼 얘 10리터 싹 분해하면 H2O 몇 리터 나온다? 여러분, 개수 B가 2,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1대1이죠. 그러면 요 H2O2하고 저 H2O하고 부피가 1대1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 10리터 분해하면 쟤 몇 리터 나온다? H2O 10리터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얘 10리터 싹 분해하면 O2는 몇 리터 나온다? 5리터. 총 15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체라면. 액체나 고체는 안 돼요. 이게 분자 수비는 고액기 다 되는데 부피비는 전부 기체일 때만 돼요. 만약에 전부 기체라면 저 앞에 개수가 부피비도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얘 10리터를 분해했는데 어떻게 얘 10, 얘와 합쳐서 15로 늘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분자는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10리터 분해해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의문을 가지지 마요. 근데 요 앞에 개수비는 그래서 분자수비, 이거는 뭐 고액기 다 되고요. 상관없이. 부피는 기체일 때만 되는 건데,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개수비. 이거 앞으로 틀리면 때려줄 거야. 진짜 중요한데, 저 개수비는 질량비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 2g 다 분해해. 그럼 얘 2g 나오고 얘 1g 나온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얘네 질량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요 2대2대1로 질량도 2대2대1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질량비는 안 돼요.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알겠습니까? 분자 몇 개씩 비율로 반응하는구나.
아, 기체라면 부피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는구나. 이건 되지만 질량 2대 2대 1로 반응하는구나는 아니에요. 개수비는 질량비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수비는 질량비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개수비는 질량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질량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이거 이미 이번 시험 때 한 거나 마찬가지야.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반응하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 쟤네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이건 알 수 있는 거. 이건 알 수 있는 거. 근데 저 식을 보고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뭔 알 수 없어요? 반응하는 분자의 크기, 분자의 모양, 분자의 성질, 이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랑 비슷하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린트로 넘어갑시다. 우리 교재 어디 갔니? 이제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 14페이지 잠깐만 펴보실래요? 14. 여기 보면 마그네슘. 여러분 마그네슘 본 적 없죠? 마그네슘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금속이죠, 금속. 여러분이 금속하면 철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은백색,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 단단한 마그네슘도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그네슘 리본은 마그네슘인데 좀 얇게 이렇게 이제 잘라낸 은박지처럼 그런 건데 얘도 금속이라서 겉으로 볼 때는 철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마그네슘 리본을 잘라가지고 접시에 놓은 다음 자 구부렸어요. 모양을 구부렸어요. 이렇게 구부리면 요 구부리기 전이랑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자, 근데 이거는 마그네슘 리본에 불 붙이면 활활 잘 타거든요. 마그네슘 리본에 불 붙여갖고 활활활 탄 다음에 제로 남은 거예요. 자, 요렇게 불 붙이기 전과 불 붙인 후 성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이건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래서 요거는 물리 변화, 저기는 화학 변화. 진짜 성질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실험으로 보는 거예요. 자, 1, 2, 3에 묽은 염산 떨어뜨렸다요. 마그네슘에 원래 그냥 마그네슘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가 뽀글뽀글 나와요. 이거 혹시 무슨 기체게요? 자, 그거는 어디에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더라? 방해석 같은 탄산칼슘. 방해석이나 달걀 껍데기 이런 탄산칼슘에 떨어뜨릴 땐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얘는 그렇죠. 얘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나오는 기체가 종류가 좀 달라요. 이 경우는 이제 수소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리면 수소 기체 뽀글뽀글 막 나와요. 기포가 막 생기거든요. 자, 구부린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려도 당연히 수소 기체가 나오겠죠. 구부렸다고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태우고 나서 떨어뜨리면 기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성질이 헷갈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화학 변화가 됐으니까 다른 물질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이제 전기 통하나 안 통하나를 본 거예요.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원래 마그네슘 가. 여기다가 전기 통하는지를 보면 쟤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쟨 통해요. 금속이니까. 정신 차려요. 자, 나는 마그네슘을 좀 조각냈네. 잘랐어. 모양이 바뀌었죠? 물리 변화죠? 잘라놓고 전기 통했어요. 통하게요 안 통하게요? 당연히 통하죠. 자른다고 성질 변하는 거 아니죠? 근데 태워놓고 전기 통했어요. 통하게요 안 통하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태웠더니 성질이 변했네? 아, 물리 변화할 땐 안 변하고 화학 변화할 땐 성질이 바뀌는구나.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 실험? 아쉽다. 여기는 개수 맞추기 연습입니다. 네.
숙제로 해보시면 되고, 자, 뒤로 쭉 넘어가서 20쪽 오늘 질량 보존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하는구만. 오늘 한 게 어렵습니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 질량 보존은 진짜 쉬워요. 왜냐면 우리 이미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응하기 전, 반응한 후,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무엇은 안 바뀐다.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안 바뀌는 건 그게 왜 안 바뀌죠, 질량이? 무엇이 반응 전후에 똑같아서? 원자, 그렇죠. 반응하기 전과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그대로니까 전체 질량은 항상 보존이다.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쉽죠? 반응 전이든 후든 질량은 무조건 보존돼. 이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어. 질량은 바뀔 수가 없어. 왜? 원자는 그대로니까. 짝만 바꾸는 거니까 질량은 유지된다. 자, 이 질량 보존 법칙 발견한 사람 이름 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라부아지에라는 사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유지돼요. 여기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지만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다 돼요. 이 질량이 보존이에요. 왜냐? 뭐는 안 바뀌거든요. 원자는 안 바뀌거든요. 짝만 바뀌는 거지 원자는 그대로니까 질량은 반응에도 안 바뀌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반응하기 전후에 질량이 안 변하나를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변화를 다 할 수는 없으니 몇 개만 골랐어요. 그래서 1번 앙금 생성. 자, 여러분 이 앙금 생성은 제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앙금 생성은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앙금은 X로 칠게요. 앙금 빼고 요거 여러분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5분 전에 했다. 어떻게 되더라?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가 뽀글뽀글. 그 기체의 정체가 뭐더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염산하고 탄산칼슘이 원래 하얀 가루예요. 근데 그게 이제 깡깡 뭉쳐져 있는 게 방해석이고요. 탄산칼슘 가루하고 염산을 따로따로 넣어서 질량을 쟀더니 50.5g이 됐대요. 자, 이거를 헷가닥 뒤집어 엎어갖고 섞었어요. 그러면 막 기체가 발생했겠죠? 여러분 여전히 질량은 50.5 보존이 됐네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알아요? 뚜껑 열었어요. 질량이 줄었는데요? 왜요? 이산화탄소가 날라갔겠죠. 여기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왔어도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이 됐어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질량이 줄어서 아이고 선생님 질량이 줄었으면 질량 보존 법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들려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된 거야? 아니죠. 뚜껑 닫았을 때까지는 성립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질량이 줄어든 거지 이걸 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심할 점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뚜껑을 닫고 해야만 질량 보존을 볼 수가 있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기체가 날아가서 질량이 줄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닫아놓으면 보존이 돼요. 오케이? 이해됐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뭔가를 불태워 연소, 불태울 때 질량이 보존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무를 먼저 태워볼게요. 나무를 태우면요, 여기 나무 토막이 있어요. 물론 태우기 전에 질량을 미리 재놔야 됩니다. 질량을 미리 재놓고 여기다 불 붙여서 막 태워요. 여러분 나무 토막 태우면 뭐 나와요? 불빛 막 나오고요. 연기 막 날아가고요. 그리고 다 태우면 재가 남아요. 자, 재 다 태우고 남은 걸 질량 재봐요. 태우기 전에 잰 거랑 질량이 똑같게요? 안 똑같게요? 안 똑같아요. 왜 안 똑같을까요? 태우면서 뭐 날아갔어요? 연기요. 날아갔잖아요. 이산화탄소. 그죠? 태우면서 날아갔잖아 연기가. 이러니까 질량이 안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진짜 똑같은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닫아놓고 그 안에서 태워갖고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 안 날아가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질량이 줄어들지만 이거는 연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이렇게
강철 통 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은 후 질량 재고 통 안에서 태운 다음에 그대로 질량을 재면 질량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태우면서 연기가 나기 때문에 안에 뚜껑 닫힌 데서 실험을 해봐야 질량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어놓은 데서 하면 질량이 줄어요. 오케이? 자, 주의할 점. 이번에는 뭘 태울 거냐면 강철솜을 태울 거예요. 강철솜이 뭐냐면 혹시 집에 철수세미 있어요? 가느다란 철사를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철수세미처럼 생긴 덩어리가 있어요. 강철솜. 자, 이 강철솜을 태우기 전에 질량을 미리 재요. 그리고 강철솜을 불 붙여서 막 태워요. 얘는 이제 철로 된 애니까 다 태우면 뭐가 되게 해요? 여러분, 철을, 이게 철뿐이 아니죠. 뭐를 불 붙여서 태운다는 게 누구랑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태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소 있어야 되죠. 이게 강철솜에 불 붙여서 태우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고 나면 애가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되게 해요? 철이 산소랑 결합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뭐라고? 오, 훌륭합니다. 산화철. 산소와 결합한 철이에요. 이걸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꿔볼까요? 녹슨 거예요. 녹슨 거.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자, 얘를 태우면 태우기 전에 강철솜 덩어리 질량 잰 거랑 불 붙여서 토치로 막 태우고 나서 질량 재면 질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량이 일단 보존이 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안 돼요. 보존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될까요? 증가 감소. 얘는 오히려 질량이 태우고 나면 늘어요. 아니 왜? 왜 태웠는데 질량이 늘어요? 그쵸? 여러분, 나무 같은 애는요, 태우면서 오히려 연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요. 그치만 얘는 태울 때 연기 나게요? 안 나게요? 얘는 연기 안 나요. 대신 오히려 태우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여기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산소 달라붙은 만큼 오히려 얘는 질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선생님 얘 태우면서 질량이 보존 안 됐는데요. 맞아요? 보존 안 된 거예요? 아니죠. 달라붙은 산소까지 생각을 해줘야죠. 얘도 보세요. 강철솜을 산소가 들어있는 용기, 밀폐된 용기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산소하고 강철솜 질량을 먼저 통째로 재요. 그래놓고 이 안에서 태워. 어떻게 안에서 태우냐면 이렇게 강철로 만든 용기 안에 강철솜 넣고 산소를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 질량을 미리 통째로 재요. 밖에서 가열하는 거예요. 밖에서 얘를 막 뜨겁게 가열하면 안에서 얘네가 막 타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산화철이 된단 말이에요.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질량 다시 재요. 변했게요? 안 변했게요? 전체 질량 재면. 안 변했어요. 여기에 있는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가서 달라붙은 거지 전체 원자가 없어지거나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질량이 보존이 돼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밀폐된 그릇 안에 넣어놓고 실험하면 기체가 발생하든 뭘 태워서 산소랑 결합을 하든 다 질량이 보존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아하, 진짜로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책에 뒤로 가시면 여러분 제가 문제 푸실 때 빼고 풀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21페이지 3번의 X. 앙금 생성 안 나오니까 빼드릴게요. 3번의 X.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셔서 29페이지 3, 4번의 X. 29페이지 3, 4번의 X. 3, 4번의 X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요 X표 친 거, 더 있다. 33쪽으로 갑시다. 33쪽에 서술형 28번의 X. 서술형 28번의 X. 그 다음 33쪽에 실력 문제 1번도 X. 요거 앙금 생성은 다 뺀 거예요. 요 X표 친 걸 빼고 나머지 제가 페이지 적어드리는 걸 숙제로 해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가 2장이에요. 뒷장 한번 보실래요? 학습지. 요것만 채우고 우리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할게요.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부아지에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여러분, 이 질량 보존 법칙은 그럼 도대체 왜 질량은 안 변하고 항상 일정한 거죠? 반응을 시켜도 누구는 그대로니까. 그죠? 분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원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원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짝 바꾸기를 해서 분자는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자는 결국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응? 자, 3번에 X. 앙금 안 하니까 X. 4번. 탄산칼슘 물근염산 반응하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자, 얘가 발생해요.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질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날아갈 거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질량 보존 법칙이 안 된 거야? 아니죠. 뚜껑 닫아놓고 실험하면 질량이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무 태우는 것도 그래요. 나무 태우는 거. 여러분, 나무를 태워갖고 산소와 반응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물 수증기로 날아가요. 수증기라고 합시다. 물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수증기로 바꿀게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재가 남거든요. 타고 남은. 근데 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는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열어놓고 실험하면 질량이 줄어요. 왜냐면 기체는 날아갔으니까. 하지만 닫아놓고 실험하면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기체가 안에 있을 거니까. 자, 이번에는 강철솜 태워볼까요? 산소와 철이 반응하면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라는 게 돼요. 이걸 열어놓고 실험하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얘는 오히려 늘어요. 왜냐면 날아가는 기체는 없고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하지만 닫아놓고 실험하면 질량 보존돼요. 안에 있는 산소 질량까지 다 처음에 포함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